네, 안녕하세요. 재테크왕 곤돌이의 곤돌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TQ가 QQQ보다 좋은 점에 관해서 영상을 촬영했고요. 그리고 이 방법대로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TQ가 QQQ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목차는요. 제가 지난번에 TQ 영상 찍으니까 이제 백테스팅,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어떻게 각각 수익이 났는지 그 수익률에 관한 백테스팅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QQQ랑 그다음에 이제 2배짜리인 QLD랑 그다음에 3배짜리인 TQQQ 이걸 그 기간별로 투자했을 때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제가 비교 분석을 했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심플하게 결론. 그럼 내가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는지 관해서 제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나스닥 그러니까 QQQ 차트를 한번 보면 이미 사실 전고점은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가고 있는 부분인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쭉 빠졌다가 하락장 때 쭉 빠졌다가 이미 전고점 뚫으면서 이렇게 상승해주고 있는, 네, 굉장히 아름다운 차트입니다. QQQ는. 자, 그 다음에 QQQ의 2배짜리인 2배 레버리지인 QLD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장 때 쭉 빠지다가 지금 이제 거의 전 고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뭐 전 고점 완전히 뚫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 본전 정도로 이렇게 탁 돌아왔던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3배짜리 3배 레버리지 TQ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 이렇게 쭉 빠지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고점 같은 경우는 뭐 89달러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한 6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 조금 넘게는 회복했지만 어쨌든 회복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고점에 비해서. 왜냐면 사실 이게 레버리지 금융상품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렇게 전고점을 뚫어도 얘네들은 그날 그날의 그 주가의 이제 2배, 3배를 추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되면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 폭이 크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가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수록 이제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한 배짜리 투자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2배짜리, 3배짜리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전고점 뚫을 때 얘네가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고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하나만 알고 두 가지, 세 가지는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좋다 안 좋다라고 평가하는 부분과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백테스팅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테스팅 한 건 뭐냐면 제일 고점에 사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의 거치식과 적립식을 제가 비교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나스닥 QQQ 차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 고점에 사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백테스팅의 결과입니다. 자, 매달 제가 100만 원씩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최근의 고점이었던 21년도 11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매달 100만 원씩, 즉 그러면 28개월을 투자하는 거고 원금은 2,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정은 그 달에 그냥 종가, 그러니까 달의 마지막 날에 샀다라고 1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매달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QQQ랑 QLD랑 TQ를 비교했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바로 볼게요. 적립식 투자 결과 보면 얘는 적립식으로 만약에 내가 매달 100만 원씩 샀다라고 치면 2,800만 원이 3,600만 원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수익률은 한 28.3%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QLD 2배짜리는 2,800 넣고 4,300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한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TQ 같은 경우는 2,800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적립식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한 72% 정도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바로 볼게요. 거치식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는 당연히 QQQ가 6.9% 정도로 해서
왜냐면 전고점 조금 뚫었으니까 맞죠? 마이너스는 아니겠다 맞죠? 그래서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QLD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3. 네, 그 다음에 TQ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4%였습니다. 즉 뭐냐면 내가 제일 고점에 투자하고 아까 여기에서 투자한 뒤로 이렇게 쭉 내가 거치로 놔뒀으면 마이너스 34%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해서 샀다라고 치면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뭐 72% 이렇게 되는 영역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 내가 QQQ를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QLD를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TQ를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여기 바로 답 체크돼 있죠. 네, 72%인 TQ를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거치식으로 그냥 투자하고 그냥 내가 조금 기다릴래, 그냥 신경 안 쓰고 기다릴래 하면 QQQ를 투자하는 거, 한 배짜리 지수 추종하는 거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나머지들은 회복을 못 했잖아요. 그쵸? QLD랑 TQ는 아직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어떤 게 있냐면, 분명히 QQQ는 내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회복을 거의 못했고, TQ도 회복을 못했는데, 왜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TQ의 수익률이 이렇게 72%로 높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레버리지 상품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보세요. QQQ 같은 경우는 제일 고점에 만약에 내가 투자해서 하락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까지 떨어지냐면 마이너스 34.8%까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내가 지금 현재 가격까지 상승은 84.9%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4% 떨어지고 84.9%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투자 기간별로 그 체크를 했었을 때 굉장히 좋은 금융상품이다. 맞죠? 네. 마이너스 대비 상승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QLD 같은 경우 볼게요. 자, 2배짜리 레버리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질 때 마이너스 62% 정도 떨어집니다. 네. 하락폭이. 그 다음에 상승할 때는 144% 정도 올라갑니다. 144.5%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래도 전고점 회복을 못 하거든요. 전고점 회복하려면 요거보다 상승을 더 해줘야 돼요. 자, 그럼 TQ 같은 경우는 어때요? 3배 떨어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81% 정도로 떨어집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전저점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상승할 때는 어때요? 248.3%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그쵸? 네, 그래도 고점을 회복을 못했다 맞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여기서 얘는 QQQ 뭐 이렇게 QQQ는 전고점 회복하는 대신 TQ는 전고점 회복 못하니까 얘는 안 좋은 금융상품이야. 위험한 금융상품이야. 투자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 상승 구간이 248%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사서 요때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간단하죠? 여기에 사서 요때 팔면 돼요. 그럼 248%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가능한가요?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냐면 저점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결국은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 3배 상승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3배 상승이 내가 저점을 언젠지 모르니까 그냥 매달 꼬박꼬박 사는 거예요. 꼬박꼬박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배짜리보다 3배짜리가 이 상승폭이 엄청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들어가면 요렇게 TQ의 수익률이 72%로 QQQ, QLD보다도 제일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립식, 그 다음에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는 적립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관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네. 제가 결국 답이 나오죠? 한 배짜리는 거치식 투자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3배짜리는 레버리지 금융상품들은 이제 적립식 투자에 적합하다. 자, 그럼 결론 보세요. QQQ 한 배짜리 투자는 거치식 투자에 적합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최대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덜하다. 그쵸? 아까 네, TQ는 뭐 마이너스 80%까지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지만 네, QQQ는 뭐 30 몇 프로까지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이 덜해요. 그리고 TQ에 비해서 적립식 투자했을 경우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이 낮을 수 있어요. TQ에 비하면. 네.
그래도 뭐 준수한 수익률을 아까 백테스팅을 보니까 보여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단점은 없어요. 적립식 투자도 나쁘지 않고 거치식 투자에 적합하고 그리고 하락폭도 크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덜하기 때문에 QQQ는 단점이 거의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QQQ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QQ 투자는 적립식 투자에 적합해요. 레버리지 목적 적어놨잖아요. 레버리지 목적은 여러분들 레버리지 금융상품의 목적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냥 짧게 보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단기간에 올라갈 거라는 게 확신이 들어서 그러면 짧게 먹고 나오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금융상품 들어가면 된다. 그렇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레버리지 금융상품의 목적은 적립식 투자를 하게끔 그 다음에 적립식 투자에 적합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금융상품이에요. 네, 그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시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나스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 수 있어요. 아까 보세요. 하락폭이 81%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못 견디는 분들 같은 경우는 QQQ 하셔야 돼요. 요거는 뭐 34%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거를 잘 견딜 수 있는 사람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치식 투자하면 원금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쵸? QQQ는 이미 전고점 회복했는데 TQ는 회복하려면 아직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많이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배짜리보다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투자 방법을 제대로 모르면 단점이 굉장히 많은 금융상품이 이 세 배짜리예요. 그 투자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다? 적립식 투자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TQ는 거치식으로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뭐 분할 매수 정도? 뭐 떨어질 때마다 줍줍 해야지. 근데 그 줍줍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줍줍도 내 심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심리상 더 뭐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투자하는 부분인 건데 근데 바닥도 바닥이지만 지하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실 때 투자할 수 있는 그 강철 멘탈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적립식으로 기계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방법은 적립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리밸런싱이라는 걸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립식 투자는 내가 오랜 기간 투자하다 보면 이게 거치식으로 바뀌어 버려요. 왜냐면 내가 100만 원씩 넣지만 나중에 원금이 커져서 1억이라는 내가 그 투자 금액이 1억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100만 원 적립식 투자하는 게 그렇게 큰 그 평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립식 투자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거치식 투자로 바뀌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치식 투자를 다시 내가 적립식 투자로 바꾸는 개념이 리밸런싱이라는 거군요. 비중을 내가 다시 이제 원래대로 분산해서 다시 예를 들어서 뭐 일부는 매도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관한 영상도 제가 이렇게 또 나중에 한번 찍도록 할게요. 그래서 투자 방법 같은 경우는 적립식이랑 리밸런싱 요거를 모르고 투자하면 굉장히 단점이 많은 금융상품이 TQ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TQ를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차피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일반적으로 시간이라든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간은 단축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마인드셋이 잘 장착되신 분이라고 하면 TQ를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세 번째 QLD 아까 두 배짜리 있잖아요. 두 배짜리는 상대적으로 QQQ나 TQ 투자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 적은지 제가 뭐 이렇게 찾아봤는데 또 제 생각도 가미되었고요. 어차피 두 배 하락을 견딜 수 있는 정도면 조금 더 견뎌서 세 배 하락을 견뎌서 나중에 상승은 두 배보다 세 배를 먹자라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레버리지는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마인드가 됐다 하면 그럼 어차피 두 배보다 세 배를 견디지.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상승할 거니까 세 배를 먹자라는 요 마인드가 많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QLD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떤 조합이 많냐면 차라리 TQQQ 공격적인 거
자산, 그 다음에 배당 ETF, 요거는 상대적으로 막 좀 안정적이잖아요. 요거 두 개를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많이 가져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떤 분들은 여기서 배당 나오는 그 배당금을 가지고 TQ를 매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TQ가 만약에 내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거기서 수익 난 거의 일부를 매도를 해서 요 배당 자산으로 배당 ETF에 투자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QQQ랑 TQ 사이에 있는 QLD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만약에 뭐 어느 정도 그 변동성을 견딜 수 있고 나스닥에 대한 좀 확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버리지 투자를 조금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QLD보다는 TQ를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차라리 이런 조합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저는 낫다라고 봐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